자, 이번 시간은 25강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 분석입니다. 여기 개발 파트.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자체적으로 이제 그 부동산 학개론 책도 쓰는데 이 부동산 분석 파트가 출제가 아주 잘 됩니다. 출제위원들이 잘 내는 부분인데, 자, 부동산 분석의 체계가 5단계가 있어요. 5단계. 먼저 순서 알아야 되고요. 이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게 기출문제 위주입니다, 여러분들. 기출문제 위주로 이제 제가 풀 거고요. 자, 일단은 291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분석의 체계. 자, 한 페이지 넘기시면요. 기출문제 우리가 뭐가 나왔었냐면 부동산 분석의 단계별 분석 과정이라는 게 나왔어요. 5단계를 이제 우리가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자, 지역 경제, 시장성, 타당성, 투자 분석이라는 거죠. 5단계. 자, 그래서 요건 이렇게 한번 보세요. 우리가 부동산 개발에 생략될 수 있죠. 개발의 분석이라고 한번 보세요. 자, 만약에 개발업자가 A 지역을 개발한다 라고 한다면, 자, 아파트 사업을 하고 싶어요. 아파트 사업을. 자, 아파트 사업을 하고 싶으면 이제 특정 유형의 부동산을 보는 거죠. 나 여기다 아파트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건설회사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갑이라는 건설회사라면 먼저 여기에 살 사람이 인구가 얼마인지 또 소득이 얼마만큼 되는지 이런 걸 파악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지역 경제라는 것부터 들어가죠. 자, 지역 경제를 보고 그 다음에 저번 시간 잠깐 얘기했지만 시장 다음에 시장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장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장성이에요. 자, 그래서 시장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을 분석해서 우리가 당연히 수요가 많아야 되고요. 자, 거래될 수 있는, 매매될 수 있는, 임대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보통 우리가 시장 분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거기까지는 뭐 여기 다루지 않아도 되고요. 타당성이 있어야 투자를 하겠죠. 타당성이 있어야 투자를 한다. 자, 이렇게 봐요. 우리가 만약에 수익이 비용보다 높아야 투자의 타당성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암기를 하냐면, 자, 지역을 결정해서 타당성 있으면 투자를 합니다. 지역을 결정해서 타당성 있으면 투자한다. 자, 시장은 2글자고 시장성은 3글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 다음에 시장성이 나오더라.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부등호가 있어요. 그래서 맨 끝에가 투자 분석이 앞에 걸 다 포함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앞쪽에서 분석한 거는 뒤에서 거기를 포함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투자 분석이라는 자체는 이 투자 안에 이 전부 다 들어갔기 때문에 뒤에 게 포함 관계가 더 큰 겁니다. 그럼 시장하고 시장성 중에서는 시장성이 더 큰 개념이죠. 2글자, 3글자. 그러니까 얘가 더 넓은 개념이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이제 본다면요. 일단은 위에 앞에 거를 이제 개발 사업의 시장을 초점을 두기 때문에 시장 분석이라는 학자들도 있고요. 자, 후자를 개발업자 결정에 초점을 두는 거기 때문에 경제성 분석이라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다루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니까 자, 우리가 한번 참고적으로 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참고. 기출과는 관계없이 이제 참고로 본다면, 자, 여기까지는 시장 분석이라 그래요. 시장 분석을 보고 그 다음에 돈 되는지 경제성 분석을 봅니다. 시장은 시장의 채택 가능성을 보는 거죠. 시장의 채택 가능성을 보고 얼마큼 시장에 채택할 수 있는지를 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이제 자료를 모읍니다. 자, 자료를 모아서 정보를 이제 우리가 제공하죠. 경제성에. 그래서 이제 경제성이라는 것은 수익성 여부와 수익성이 있겠느냐 없겠느냐를 보고 투자를 결정하겠죠. 투자를 결정.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먼저 시장이 먼저고 그 다음에 경제성이에요. 2글자, 3글자가 되죠. 네, 여기까지만 좀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출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넘겨보시면은, 자, 292페이지로 가시면, 자, 기출문제, 자, 부동산 분석, 단계별 분석 과정 거쳐 이루어진다. 단계별 순서로 나열한 것은 이렇게 돼 있죠. 먼저가 지역 경제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이고 시장성, 타당성 투자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자, 그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가볼까요? 좌측에 보시면 부동산 분석의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292페이지 하고 있죠. 자,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 경제를 본 다음에 시장성, 타당성, 투자 분석입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라는 건 대상 지역 시장 전체에 대한 총량적인 지표예요. 자, 거시적이죠. 우리 보통 거시적과 미시적을 본다 그러죠. 자, 거시적으로 봐서, 자, 여기는 이제 이 아파트만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근린 상가라든지 뭐
어떻습니까? 학교 시절인지 이런 것까지 봐요. 모든 부동산을 봅니다. 모든 부동산. 그래서 거시적으로 총량적인 지표로서 대상 시장적인 인구, 고용, 소득 모든 부동산에 대한 시장 수요와 시장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시장이 먼저란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시장하고 시장성을 바꿔낼 수 있습니다. 주체원들이. 그러면 각각 1번이 중요한데, 자, 1번에 보시면 특정 부동산을 이용해 우리가 시장의 수요와 공급상을 분석하는 건 시장이야. 그 다음 시장성은 뭐냐면 두 번째 보시면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 이따 지문을 보겠지만 특정 부동산의 유형의 시장과 수요 공급을 분석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는 건 시장이고요. 시장성은 개발된 부동산이 얼마나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게 시장성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 시장성은 조금 구체적으로 가요. 자, 여기가 우리가 거시적이라면 좀 미시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미시적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는 거죠. 위치, 유형, 질, 양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자, 그래서 그 시장성 분석에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한 방법이 흡수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흡수율은 분양률을 얘기합니다. 자, 흡수율은 분양률을 얘기한다. 자, 그럼 분양률이 95% 됐다. 많이 된 게 아니라 기간에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라는 명시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에 얼마만큼 흡수됐는지 따져보는 게 흡수율 분석입니다. 그 흡수율은 높아야 되고 흡수된 기간은 낮아야 되죠. 기간은 짧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구체적 조사이기 때문에 자, 흡수율 분석 목적은 이제 여기 이제 시험에 나왔는데요. 자, 갑이라는 건설회사가 을이라는 회사가 예전에 우리가 분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과거에 분양을 했던 것을 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과거를 보고 추세를 파악해서 미래를 흡수를 파악하는 게 목적에다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주제가 됐어요. 여기에 포커스를 좀 맞추세요. 이따 문제를 볼 텐데. 자, 그러면 우리가 흡수 시간이나 흡수율은 다 시장성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흡수율은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거래 능력이기 때문에 시장보다는 시장성에 들어간다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자, 흡수율은 세 글자입니다. 시장성도 세 글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장성 분석의 방법이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자, 타당성이 있으면 투자를 하시겠죠. 자, 그렇다면 타당성을 본다면 개발 사업이 충분한 수익성을 제공할 수 있는 수행될 수 있는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자, 우리가 일단은 타당성이라는 건 법경기라는 게 있습니다. 법률 경제 기준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뭐니 해도 돈이죠. 경제적이고 세후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건데 만약에 나온다면 4번이 출제가 됩니다. 자, 여기 이제 기출이 계속 됐는데 타당성 문서 나온 결과가 비록 동일하더라도 자, 개발업자에 따라서 채택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채택된다면 틀립니다. 자, 요게 계속 나오는데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된 거는 자, 앞쪽에서 제가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왜 요구르트 주소, 주관적 채소 이렇게 암기하시라 그랬어요. 투자 파트에. 그래서 요구 수익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 분석은 이제 나중에 얼마만큼 이제 투자 대안과 비교해서 최종적으로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1번 문제는 풀어봤고요. 자, 2번 문제에 옳은 설명으로 묶인 것으로 본다면 자, 여기서 우리가 정답은 3번이 정답이에요. 자, 일단 박스를 보시면 자,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틀이 부동산 개발에서는 이런 식으로 박스를 쳐서 나와요. 자, 넘겨보시면 똑같습니다. 294페이지 가시면 4번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냈단 말이에요. 여기서 옳은 거를 찾아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기업번 시장성과 시장은 틀립니다. 시장성은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 시장상에서 매매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죠. 가능 정도를 조사한다. 그럼 시장성은 맞지만 시장 분석이라고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니은번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도 분석된 사업화는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될 수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저번에 디귿번은 흡수 분석은 과거 현재 추세의 목적이 아니라 미래에 있다는 거 그렇게 보시고 자, 리을에 보시면은 토지 이용 규제는 공법이고 소유권은 사법이거든요. 바뀌었고요. 자, 미음번 저번 시간에 풀어봤죠. 개발의 단계 중 예비적 타당성은 전실행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수익과 비용을 계략적으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럼 디귿하고 리을이 틀리기 때문에 맞는 답은 기역, 니은, 미음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3번은 저번에 풀어봤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이제 간다면
자,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번은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우리나라 개발의 파트, 개발이라는 단어가 이 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학문적으로 우리가 딱 정리된 게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법이 주어지면서 부동산 개발이라는 자체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 공장을 설치하는 행위로 조성,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을 공급하는 것으로 아예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된다. 이렇게 법에 나와 있거든요. 자, 이거 숙지하셔야 됩니다. 정답 맞고요. 기억 맞고요.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TDR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널리 시행되고 있지는 않죠. 흡수 분석 또 나왔네요. 과거 추세를 파악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미래 추세가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 개발사업의 리을, 용도지역 지구자는 공법, 소유권은 사법. 이건 맞겠네. 미인번,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 동의를 하더라도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은 옳은 것만 고르시면 기억, 리을, 미음이 됩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죠.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민간 개발 방식도 여기다 별표를 요것도 2개 정도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얘도 굉장히 초점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민간의 부동산 개발 사업 방식. 자, 이따가 기출문제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민간의 부동산 개발 사업 방식이에요. 그래서 개발 사업 방식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옵니다. 자, 정부가 하는 건 공영개발이고 민간이면 민영개발이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요게 이제 4가지 형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게 자체개발사업, 지주공동, 그 다음에 토지 신탁, 그 다음에 컨소시엄으로 4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신차지 방식은 예전에 출제가 딱 한 번 됐었습니다. 신차지 방식은 보통 우리가 학자들은 지주공동으로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크게 본다면, 자, 자체개발사업, 지주공동 이렇게 해서 이제 크게 틀로 나누셔야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말 그대로 자체개발사업은 뭐예요? 자체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자체개발사업이다. 그래서 자체개발사업 혼자서 하기 때문에 사업 수행 속도 빨라요. 그 다음에 모든 이익에 대한 기속주는 다 우리가 개발업자가 다 먹죠. 자, 그러면서 토지 소유자가 먹고요. 개발업자가 먹는 건데 토지 소유자가 다 먹죠. 개발업자는 이제 지주공동사업 나눠 먹는 거고.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자체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자기가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 개발 사업이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토지 소유자입니다. 갑돌이가 토지 소유자라면 자기가 토지도 제공하고요. 자금도 돼요. 그러면 자기가 다 알아서 하니까 어때요? 사업 수행 속도는 빠르죠. 그다음 모든 이익은 다 토지 소유자한테 갑니다.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가 시험에 나왔었냐면 위험도가 크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위험을 자기가 다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자체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사업 계획을 하고 직접 자금을 조달하고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건설을 시행해서 통상적으로 많은 형태로 있긴 합니다. 그러면 자체는 개발 사업이 이게 모두 토지 소유자한테 기속이 되고 사업 시행자의 의도대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죠. 사업 수행 속도는 빨라요. 그러나 위험성이 높다는 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요거 가져가야 됩니다.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겠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지주 공동이에요. 그래서 이 2가지를 비교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공동사업. 그래서 이제 이 토지 소유자는 그냥 제가 시간 관계상 토소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토지 소유자는 토지만 제공합니다. 토지만 제공. 자, 그 다음에 개발업자는 자, 을돌이가 여기다 자금을 대는 거죠. 자, 건설회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얘가 시행사면 얘가 시용사도 될 수 있죠. 그럼 지주공동사업은 혼자 먹지는 않겠죠.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의 부동산 개발을 공동으로 시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도요 서로 나눠 먹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주공동사업은 바로 위험이 분산된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2가지를 바꿔서 냈어요. 그럼 등가 교환 방식이라는 게 있고 사업탑 방식이 있고 차지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일단은
지주공동사업을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1번, 2번, 3번 이렇게 매기겠는데, 자, 첫 번째 보시면 밑에 3번에 공사비 대물 변제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등가 교환 방식이에요. 같은 가격으로 교환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사비 대물 변제형. 대물 변제형. 자, 그럼 어떻죠? 우리가 만약에 토지가 60억이 나갔어. 토지 사는데 자금은 40억을 댔어. 그럼 6대4로 나눠 먹는 거란 거죠. 그래서 만약에 100억짜리가 들어갔는데 200억을 얻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러면 이 자체적으로 우리가 6대4로 40%만큼 건물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물은 자, 대물 현물로 주는데 건축물로 줍니다. 건축물로 준다. 그래서 대물 변제형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대물 변제형이 이제 공사비 변제를 준공된 건축물로 준다. 자, 근데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은 자, 두 가지는 말의 차이점인데, 자,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이라고 되어 있죠. 자, 공사비 지급형은 자, 갑니다. 자, 이거는 대물로 주는 게 아니라 공사비를 분양대금을 받아서 줘요. 그럼 200억이다 라고 한다면, 자, 60% 40%잖아요. 그럼 2, 62, 120억과 우리가 어떻습니까? 2, 4, 8, 80억 이렇게 해서 나눠 먹는 거죠. 그래서 분양금 공사비를 우리가 받아서 어떻습니까? 수익금을 받아서 지급한다. 그 다음에 투자자 모집형은 그냥 요거는 출제가 잘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조합 아파트를 지을 때 조합원이 구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토지 자금을 대 조합원이 구성이 되면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보통 조합에 의한 개발이다 하면 투자자 모집형을 찍는데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됐어요.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자체는 보이기 때문에 잘 안 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다라고만 가지고 가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건 대표적인 우리가 등가 교환 방식이다. 이렇게 해서 특히 공사비 대물 변제형이 등가 교환 방식이다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등가 교환 방식은 같은 가격으로 나눠 먹는 거죠. 대물로. 그래서 등가 교환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소유한 토지를 개발업자가 개발하고 건물을 건축해서 완성된 건물에 건축 면적을 토지 소유자 개발업자가 토지 평가액과 건축비의 비율에 기초에 따라서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등가 교환은 당연히 지주 공동이니까 토지 소유자 개발업자 간에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등가 교환 방식은 우리가 수수료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익에 대해서 공유하는 겁니다. 수수료 문제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스탑 방식과 약간 비교를 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넘기시면은 자,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사업 위탁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사업 위탁 방식도 어디에 들어가냐? 지주 공동사업에 들어갑니다. 지주 공동사업. 그래서 사업 위탁이라고도 하고 수탁이라고도 하거든요. 위탁 방식 또는 수탁 방식도 맞아요. 그래서 요거하고 우리가 세 번째 보게 되면 자, 제목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토지 신탁 방식과 비교를 하셔야 돼요. 토지 신탁 방식. 자, 당연히 토지를 맡긴다는 자체는 관리보다는 개발 신탁이죠. 토지 개발 신탁. 자, 그러면은 자, 사업 수탁 위탁 방식이라는 게 자, 이제 토지 소유자가 토소입니다. 자, 얘는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아요. 소유권은 이전하지 않는다. 이전하지 않고 자, 사업 위탁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도 제공하고 자금도 됩니다. 토지 소유자가 조달해. 자금 조달을. 그러면 개발업자는 뭐만 하냐? 개발업자는 토지 소유자한테 야, 너 토지랑 자금 다 돼. 내가 지금까지 한 20년 경험이 있어. 너한테 노하우를 제공할게. 노하우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를 먹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아까 요거랑 다르단 말이에요. 아까 공사비 대물 변제요. 자, 이 지주공동사업의 대표적이지만 얘는 등가교환 방식은 서로 이익을 공유합니다. 근데 얘는요, 등가교환 방식은 이익을 공유하지만 사업위탁 방식은 이익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수수료만 챙겨 먹죠. 그래서 요게 비교해서 나왔고, 그 다음 이제 또 나오는 게 얘와 얘를 또 비교하는 게 나와요.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신탁법에 의해서 맡긴 사람을 위탁자라고 하고요. 이걸 수행하는 사람이 이제 수탁자입니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이 신탁 계약이라고 이제 신탁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을 하면은 위탁이 있고 수탁을 하면 수탁이 있기 때문에 둘 다 사용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그 토지 신탁, 토지 개발 신탁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자, 이거는 토소가 토지 소유자가 아까는 토지를 넘기지 않았어요. 소유권 이전 안 했어요. 근데 이건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우리가 공시법 시간에 부기듣기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사실상이 아니라 형식상 소유권 이전이 돼요. 형식상 소유권 이전. 그러면 신탁회사가 있죠. 아까는 개발업자였죠. 자, 신탁회사와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맡긴 사람을 위탁자라고 하고 그 수행하는 사람이 수탁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수탁자. 그러면 자, 형식상 돌려줬기 때문에 나중에 돌려줘야 돼요. 그럼 그 기간이라는 게 있겠죠. 그 다음에 목적이 있습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자, 당연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는 관리보다는 개발 역할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도지 개발이라는 게 생략이 됐겠죠. 자, 그래서 아까는 소유권이 넘어가진 않았어요. 근데 이건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신탁회사가 토지 소유자가 되고요. 토지 소유자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금도 신탁회사가 조달을 해요. 자금 조달도 신탁회사가 한다. 자금 조달. 자기 신용으로 갑니다. 자기 신용으로. 그래서 자기 신용으로 가고 모든 사업 명의를 신탁회사 명의로 가요. 사업 명의를. 그래서 모든 이제 책임이 있겠죠. 사업에 대한 신탁회사로 가기 때문에 자, 나중에 이제 책임을 다 지고 나중에 돌려주면서 얘도 수수료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얘와 비교할 것은 자, 얘는 수수료가 생긴다는 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익을 공유한다 그러면 안 돼요. 이익을 공유하는 건 얘 두 가지 등가 교환 방식이죠. 그럼 수수료는 취한다는 건 똑같은데 얘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게 틀리겠죠. 자, 그래서 자, 사업 위탁 방식 합니다. 사업 수탁이라고도 하죠. 자, 얘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은 그대로 보유한 채 개발업자한테 사업 시행을 의뢰합니다. 그럼 개발업자는 당에 대한 그 따른 수수료를 취하게 되는 거죠. 사업 수탁은 사업이 토지 소유자 명의로 행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근데 토지 신탁은 달라요. 자, 이건 자신의 토지를 신탁회사에서 위탁해서 개발하는 방식으로 신탁회사의 형식상 소유권 이전이 되죠. 사실상이 아니죠. 자, 이전이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업 수탁인 개발업자의 명의로, 그게 신탁회사죠. 명의로 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신탁기간이 종료되면 사실상이 아니라 형식상이기 때문에 나중에 돌려줘야 돼요. 신탁회사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반환하며 수수료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사업 수탁하고 토지 신탁이라는 자체가 비교해서 잘 나옵니다. 그래서 꼭 여기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컨소시엄은 따로 봐야 되고 신차지 방식이 하나의 이 지주 공동에 들어가요. 그래서 자, 이 차지라는 것은 땅을 빌린다는 일본 말인데요. 예전에 한번 출제가 돼서 요즘은 잘 안 나옵니다. 그럼 구차지 방식은 오래된 차지 방식이고 신차지는 새로운 차지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구차지라는 자체는 예전에는 차지인, 빌린 사람이 토지 소유자한테 권리금을 주고 차지권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지인이 비용을 부담하면 건축을 해요. 건축물을 분양하거나 임대해서 수익을 취하고 우리나라 이제 민법상 차지권에 해당하는데 참고하시고 근데 신차지 방식은 새로운 차지 방식이에요. 자, 땅을 산 게 아니라 땅을 빌렸죠. 그럼 토지 소유자가 자, 개발업자한테 자, 어떻습니까? 임차권이라는 자체 우리가 넘깁니다. 그죠? 그럼 임차권 빌려주는 거죠. 그럼 얘가 여기다가 건물을 줘서 분양을 하고 임대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개인 투자자한테 이제 이 임차인한테 수리를 받게 되면은 자, 이거를 얘는 땅을 빌렸기 때문에 땅에 대한 임대료가 지대잖아요.
고액의 지대가 지불이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의 공동사업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차지 방식은 제일 중요한 게 구차지처럼 토지 소유자와 차지자의 공동사업으로 차지 계약을 할 때는 권리금을 주고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차지 계약 기간 중에는 고액의 차지료를 지불해요. 그래서 이 차지료는 공동사업에 대한 수익 배분의 성격을 갖고 있고, 차지 계약이 끝나면, 자, 여기서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땅을 빌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토지는 나중에 무상으로 반환이 돼요. 근데, 자, 건물은 시가로 양도됩니다. 건물은 시가로 양도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는 무상, 건물은 시가.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용을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이 우리가 이제 조금 염리 양가로 4번에 보시면 컨소시엄 밑에 신차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 위에 좀 이렇게 조금 염리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은 이제 신차지와 연결되기 때문에 일단 신차지는 토지 소유자 차지자의 공동사업으로 차지 계약할 때는 권리금을 주고받지 않는다. 자, 그러면서 차지는 고액의 차지료가 지불되며 공동사업의 수익 배분이며, 자, 차지 계약 만료 시 토지는 무상으로, 그 다음에 건물은 시가다. 그 위에 보시면은 컨소시엄 밑에 신차지 방식이 또 돼 있잖아요. 차지 계약 기간 중 토지 소유자에게 고액의 지대가 지불되며 차지 계약 종료 시에는 토지는 무상, 그다음에 건물은 시가.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되셨습니다. 그다음 컨소시엄이라는 자체는 이제 따로 봐야 돼요. 컨소시엄은 이제 우리가 자체 사업, 지주 공동, 그다음에 토지 신탁, 네 번째가 컨소시엄이거든요. 컨소시엄. 자, 컨소시엄은 보통 법인끼리 컨소시엄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보통 대규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인이 주관사, 협력사가 돼서 내부적으로 협력 사업을 해요. 낙찰받기 위해서 입찰 명의로 이제 어떻습니까? 대규모 영종도 개발 같은 걸 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대규모라는 거 중요하고요. 자, 지금까지는 토지 소유자가 계속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법인간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법인간이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컨소시엄은 두 가지만, 보통 대규모 사업이고 법인 간의 컨소시엄이다. 그렇게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한번 다뤄볼게요. 실질적으로 문제를 푸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넘기셔서, 자, 우리가 갈게요. 이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들을 있으면 좀 다 보는 방식으로 좀 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개발 파트, 그러니까 요쪽 파트에 대한 원래 제목이 이제 우리 표준 목차에 개발 관리론이라고 나오거든요. 물론 또 마케팅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에서 하나, 이용 파트는 거의 시험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관리 파트는 한 문제 정도나 두 문제, 개발 파트는 세 문제에서 네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299페이지 1번에 가시면 부동산 개발 방식에 대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천천히 볼게요. 자, 공용개발이라는 자체는 정부가 하는 거죠. 외부 효과가 예전에 시장 실패로 배우셨습니다. 그걸 보존하고 토지의 계획적인 이용을 통해서 토지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지구제 같은 거 했잖아요. 자, 등가교환 방식 나왔네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가 건물을 건축해서, 자, 그 기여도에 따라서 각각 토지 건물의 지분을 갖는 거죠. 자, 요겁니다, 여러분들. 자, 봐봐. 사업 전반이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행해지며 개발 지분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자가 공유한다는 것은 등가교환이에요. 등가교환. 자, 어때요? 이거는 이 지분을 공유한다는 자체는 나눠 먹는 거죠. 근데 사업 스탑 방식은 아까 수수료만 먹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는 맞아요. 자, 사업 스탑도 사업 전반이 토지 소유자 명의로 가는 건 맞습니다. 명의로. 그래서 건물의 개발 계획 단계에서부터 개발 완료까지, 관리 운영까지 부동산의 활용 전반을 개발자가 담당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토지 소유자가 개발 지분을 모두 소유하고 개발자는 토지 소유자 사업을 완성해주면 수수료만 먹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자, 다른 거 좀 깊게 보셔야 돼요. 4번. 토지 신탁은 토지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신탁회사한테 넘어가요. 토지 소유자와의 약정에 의해서 수익증권을 발행합니다. 수익증권 소유자에게 수익을 배당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 자체가 토지 소유자가 될 수 있고 토지 소유자가 지정하는 수익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을이라고 한다면, 자, 이 수익증권에 대한 지분에 대해서는 배당을 줘야 되는데, 자, 이건 아직 안 나왔는데 확정 배당하면 안 됩니다. 실적 배당이에요. 위험이 있죠, 그죠?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다음 소규모가 아니라 대규모가 컨소시엄이죠. 그래서 사업 자금의 조달이나 기술 보완 등을 위해서 법인 간 컨소시엄이다. 이때 참여 회사 중 하나가 대표 회사 되거나 참여 회사를 별도의 또 연합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지금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지금 부동산 계열 방식 또 나오잖아요. 2번. 자, 그러면 부동산 계열 방식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자, 그래서 이쪽 파트는 다 봅니다. 등가 교환은 지주가 시공회사가 대물로 공사비를 변제하죠. 어떻습니까? 지주가 이제 시공회사에 대물로 공사비를 변제한다. 그래서 등가 교환 방식이 하나의 공사비 대물 변경이 시행사와 시공사에 대한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부동산 개발에 따른 위험은 개발업자에 대해서 통제 가능한 것도 있지만 통제 불가능한 것도 있죠. 외부적인 환경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인데, 자, 이거는 이제 이따가 제가 할 겁니다. 매수 방식과 환지 방식이 이따 설명하고. 자, 일반적으로 부동산 개발은 장기적으로 소요돼요. 그래서 개발업자의 위험을 안겨주는 요인이 이제 위험이 되겠고. 자,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의 경우는 토지 소유권은 부동산 신탁회사에서 이전을 하겠죠. 그래서 이전한다. 이렇게 보시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도 이제 매수 방식과 환지 방식 연결시키면서 이제 볼 거고요. 근데 이제 잠깐 우리가 그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3번을 보세요. 자, 토지 개발이라는 게 생략이 됐잖아요. 그죠? 개발. 토지 개발이라는 게 생략이 됐어요. 그러면서 신탁회사가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아서 토지를 개발한 후 분양하거나 임대해서 그 수익을 신탁자한테 돌려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수익자가 이제 신탁자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은 자, 4번 부동산 개발의 사업 방식이 하나 틀린 것은 자, 1번이 정답이잖아요. 자, 지금 보면 자체 개발 사업과 지주 공동을 바꿔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4번에 보시면 불확실하거나 위험도가 큰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위험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자 간에 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건 지주 공동이에요. 그죠? 자체 개발은 토지 소유자가 모든 개발 수익과 개발을 부담합니다. 정답은 1번이 틀렸다. 자, 컨소시엄은 출자 회사 간에 상호 이해 조정이 필요하죠. 회사 간에. 그 다음에 사업 위탁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입니다. 자, 자체 개발 사업은 혼자서 하니까 사업 수행 속도는 빠른데 위험도는 크죠. 컨소시엄은 여러서 하니까 위험은 분산시킬 수 있지만 상황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잖아요. 그럼 출자 회사 간에 상호 이해 조정이 필요하겠고요. 사업 위탁은 어떻습니까?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사업을 시행을 의뢰해서 개발업자는 사업 시행에 대한 수수료만 취하고요. 자, 지주공동은 좀 전에 등가교환 방식이었죠.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부동산 개발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개발의 노하우를 제공한다. 서로 이익을 추구하겠죠. 그 다음에 토지 신탁은 토지 개발 신탁이 이제 생략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형식적인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게 나왔잖아요. 신탁회사가 토지를 개발 관리 처분해서 그 수익을 수익자한테 돌려줍니다. 이렇게. 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1번이 정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 민간의 부동산 개발 사업 방식이 많이 출제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나오고. 자, 그럼 최근의 경향이 또 나왔어요. 302페이지 가시면 7번 문제입니다. 자, 이 최근의 경향이죠. 자, 7번에 가시면은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일단 답부터 확인합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자, 토지 신탁 개발 방식과 사업 스타트 방식 형식의 차이가 있으나 자,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지가 된다는 점이 동일하다? 아니죠. 자, 형식의 차이가 있어요. 있어. 그러면 신탁 방식은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 주체가 신탁회사가 된다는 점이 사업 스타트과 달라요. 사업 스타트는 어떻게 됩니까? 토지 소유자 이전 없이 토지 소유가 자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개발업자는 사업 시행에 따른 수수료만 취하죠. 그래서 동일하다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1번 자체 개발 사업. 자꾸 이제 반복 학습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사업 시행자의 주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나 사업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위기 관리 능력이 또 요구되죠. 자, 토지 소유자가 제공한 토지의 개발업체 공사비를 부담하여 부동산을 개발하고 개발된 부동산을 제공한 토지 가격과 공사비 비율을 나눠서 하는 게 등가교환 방식이다 나왔었고요. 자, 토지 신탁 개발 방식과 사업 했죠. 3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4번에 가시면 개발 사업에 있어서 사업 자금 조달, 상호, 기술 보완 등으로 필요한 법인 간의 컨소시엄이 되고요. 자,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설업체에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비 지급, 분양수익금을 지급되는 것은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작년에 시험지가 9번이 나왔긴 하지만 그래서 아까 제가 이 9번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5번과 연결시켜서 이제 갈 건데요. 일단은 한 것만 본다면
3번하고 4번을 보세요. 3번에 보시면 시장 분석이 아니라 시장성 분석입니다. 향후 개발된 부동산 현재나 미래의 시장상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경쟁력이거든요. 자, 근데 출제된 거는 이거를 다시 또 고칠 수 있어요. 시장하면 안 됩니다. 시장성이고요. 자, 토지개발 신탁은 신탁회사가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아서 토지를 개발한 후 분양하거나 임대해서 그 수익을 신탁자한테 돌려주는 거 똑같이 나왔잖아요, 지문이.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5번이 정답인데 이거는 이따가 이론을 같이 가서 연결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갈 게 민간 투자 사업 방식입니다. 민간 투자 사업 방식. 그래서 우리가 민간 투자 사업 방식으로 갑니다. 민자 유치라고 하죠. 민간 투자 사업 방식. 그래서 영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BTO와 BTA를 이제 냈었고, 지금 이제 트렌드는 우리가 영어를 가지고 세 개를 놓고 이 순서를 바꿔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좀 하고 문제로 간다면, 일단은 여러분들 296페이지입니다. 민간 자본 유치 사업 방식이라는 게 있죠. 민자 유치라는 얘기 들어보시잖아요. 자, 우리가 자금이 좀 시급한 도로, 철도, SOC 사업 같은 경우는 사회 간접 자본시설은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학교 기숙사. 자, 빌드라는 거는 이 민간이 건설을 하고, 트랜스포는 이 기부 체납한다는 얘기 들어보시잖아요. 리스는 임대료고, 우리가 임대해주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는 운영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정부는 SOC 사회 간접 자본시설, 도로, 항만, 철도 같은 것을 확충하기 위해서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을 활용한다. 그래서 각각 영어에 대한 순서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양가를부터 잡으면, 자,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BTO라고 합니다. 일단 다 잡고 그다음에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자, BTO라는 거는 빌드라는 것은 민간이 건설을 해요. 그다음 건설이고요. 건설이라는 단어를 찾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자, 이걸 준공 시점에서 소유권을 정부한테 양도한다. 기부 체납합니다. 트랜스퍼이죠. 그래서 양도한다. 그다음에 이 민간이 일정 기간 이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부여받아서 운용을 하죠. 오퍼레이트죠. 최종 소유자한테 사용료를 부과해서 투자비를 회수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고속도로나 터널 같은 경우는 이제 통행료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걸 BTO라고 하고요. 그래서 건설하고 양도하고 그 다음에 운영한다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을 보시면 BOT입니다. T하고 O가 바뀌었어요. BOT. 그래서 이거는 민간이 SOC를 완성하고 건설이나 완성이나 똑같거든요. 완성하고 완성 후 일정 기간 동안의 운영을 맡아서 오퍼레이트, 운영을 맡아서 자, 이거를 건설 비용을 퇴소하고 계약 기간 종료 시 시설 소유권을 정부한테 양도하죠. 트랜스퍼입니다. 그래서 T하고 O가 바뀌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BOO라는 게 있어요. BOO. 자, 빌드는 무조건 건설이죠. 그래서 민간이 SOC를 건설해서 건설한 후 O가 두 개입니다. O는 소유예요. 그 시설의 소유권을 갖고 그다음에 오퍼레이트, 시설을 또 운영하죠. 그러면 건설하고 소유하고 운영이라는 단어를 찾으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BLT라는 게 약간 제가 조금 길게 나열을 했는데요. 자, 우리가 일단은 요까지 본 다음에 순서를 내는 게 나오기 때문에 한번 문제를 볼 겁니다. 그래서 BTL이죠. 그래서 보통 BTO와 BTL이 시험 문제는 잘 나와요. 두 가지 이제 비교할 텐데요. 자, 빌드는 건설이죠. 그래서 밑에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서 공공시설을 건설한 뒤, 건설입니다. 건설한 뒤 정부는 소유권을 이전을 합니다.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하기 때문에 트랜스죠. 그래서 우리가 양도입니다. 이전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는 아까 직접 고속도로나 터널을 우리가 하면서 통행료를 받으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데, 자, 이건 사전에 미리 수익률이 보장되면서 임대료를 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권을 획득한 다음에 정부가 이 시설을 임대하는 겁니다. 임대. 그래서 건설, 양도, 그 다음에 임대죠. 리스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우리가 이 시설을 임대해 사용한다. 그래서 임대를 지급하면서 투자비를 보존해 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조금 제가 비교를 좀 할 겁니다. 비교가 이제 아직은 시험 문제가 안 나오는데요. 자, 들어보시면은 자, 그 내용은 좀 넘기셔서 박스를 보시는 게 좀 좋아요.
박스를 이제 비교를 하는 게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해서 각각 문제가 얘네들 위주로 나온다라는 것을 이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자,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자, BTO와 자, BTL은 당연히 두 가지는 같아요. 건설하고 양도하고 이전이라고 나오겠죠. 근데 이제 위에 거는 오퍼레이트, 민간이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고 리스, 이건 정부한테 임대를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던 것이 이제 고속도로나 터널 공사, 터널이나 고속도로를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리스는 우리가 거기 보시면 이제 학교 건물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자, 얘는 수익형이 되고요. 얘는 보통 임대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터널과 고속도로는 최종 수요자, 터널을 지나는 사람이죠. 사용료를 부과받아요. 그래서 최종 사용자의 사용료를 가지고 이제 투자비를 해서는데 개미새끼 한 마리 안 지나가. 민간의 수요 위험 부담이 있는 거죠. 근데 자, BTL 방식은 어떻게 돼요? 안정적으로 이제 정부한테 임대료를 회수하기 때문에 사전에 보장이 됩니다. 사후에 보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 수요자한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해소가 어려워요. 지나가는 이제 학교 통행하는 학교 등교하는 한테 야, 너 1,000원 내. 그럴 수 없잖아. 그래서 이거는 임대료로서 하는데 민간의 수요 위험을 배제시킬 수 있죠. 그래서 전 페이지 가시면 자, 우리가 어때요? 일단은 이번에 다른 민간 투자 방식과 구별되는 게 자, 일단은 니은번이 잘 나옵니다. 정부가 직접 시설 임대료를 지급해서 민간이 투자 자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시설 이용료를 징수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BTO와 좀 구별되고요. 자, 이거는 미리 사전에 임대료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적정 수익률을 반영하여 임대료 산정 지급하기 때문에 사전에 목표 수익률이 실현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시민들로부터 이용료 수입이 부족할 경우 정부 재정의 보조금을 좀 지급하는 사후적. 자, BTO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사후적으로 이제 보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는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안 풀었던 내용들이 이제 301페이지로 가시면 301페이지 가시면은 5번 문제가 있어요. 자, 일단은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1번은 앞쪽에서 제가 다뤄드렸지만은 자, 공공이 제1섹터고 사적이 2섹터, 3섹터가 합친 거거든요. 공공이 2섹터라는 자체가 틀렸죠. 그럼 이거는 3섹터가 나와줘야 돼요. 민간이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고 공공기관이 어떻습니까? 인허가 등 행정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것은 합친 거거든. 그래서 공공 2섹터도 아니고 제3섹터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문제가 조금 좀 난이도가 있었는데 자, 우리가 사업 시행자가 시설을 준공, 동그라미, 빌드죠. 그 다음에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시설 수익을 가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자, 이건 이제 이렇게 보세요. 자,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시설의 수익을 가진다는 자체는 운영이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오퍼레이트거든요. 이게 O입니다. O. 운영을 한다고 보이세요. 약간 얘가 어려워요. 그러면서 시설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속한다. 그래서 BOT 방식이거든요. 기속한다. 요게 좀 어려웠고, 그래서 BLT가 아니라 BOT다. 그래서 해설은 제가 BOT라고 해놨어요. 그 다음에 3번은 자, 사업 시행자가 시설의 준공, 동그라미, 빌드. 그 다음에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전, 트랜스퍼이죠. T 이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한테 임대를 하죠. 임대. 그러면 BTL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BTL 방식이다. BTO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 4번에 보시면은 자, 어때요? 자, 시설을 준공은 빌드죠. 준공과 함께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 기속입니다. 기속은 트랜스퍼죠. 기속이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 BTO 방식이죠. 그럼 정답은 5번이 정답이에요. 5번. 그래서 시설의 준공과 함께 준공 빌드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과 운영권을 갖는다. 그럼 소유권이 소유한다가 온이고 운영이 오퍼레이트거든요. BO가 5번 정답이죠. 그래서 그렇게 엄리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른쪽에 대한 8번도 이제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이건 이제 편법을 이용해서 갔었는데 자 이렇게 봅니다. 재밌게 제가 이게 나오기 전에 감정평가도 똑같은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버스하고 택시하고 터널을 지난다 이렇게 여지를 했어요. 그럼 이건 터널 지나니까 통행료를 받죠. 그래서 물론 뭐 준공 빌드 함께 시설의 소유권 정보 등의 기속 준공이 이제 빌드고 기속되니까 BT까지죠. 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오퍼레이트이기 때문에 BTO 방식이 여기까지만 들어가도 돼요. 근데 터널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설 이용자한테 이용료를 징수해서 사회 기반 시설의 건설의 사업 방식이다. BTO 방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왔어요. 작년에. 그래서 9번에 가시면은 9번의 정답은 5번이죠. 9번의 정답은 5번이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자, 민간이 개발한 시설의 소유권은 준공이죠. 빌드고요. 준공이고. 자, 그 다음에 이거와 동시에 공공의 기속 트랜스포입니다. 트랜스포. 그 다음에 민간은 시설 관리 운영을 가지고 공공의 그 시설이 임차했잖아요. 그럼 임차니까 BTL 방식이 되죠. 정답은 5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좀 약간 잡아드리겠습니다. 앞쪽에서 우리가 이제 다음에 이제 제가 개발 끝날 때 다시 한번 잡아드리겠는데, 자, 일단은 291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분석 체계 5단계. 그 다음에 지금 봤던 295페이지 민간에 대한 개발, 부동산 개발 방식 보고요. 그 다음에 민간 자본 유치에 대한 우리가 민간 투자 사업 방식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꼭 정리해 주시고 개발 파트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요 끝나는 파트 전에 다시 한번 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쉬었다가 우리 298페이지 재개발로 가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가시죠.